소문으로 들었어를 통해서 시장 전문가들은 어떤 기업을 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위워크 프론티어의 김학준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앞서 제가 오프닝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은 이제 연휴 기간 무슨 일이 돌발 악재가 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하실 거고 그러면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실 겁니다. 김학준 대리의 조언은 어떨까요? 일단 연휴 기간이 좀 길잖아요. 그리고 또 연휴 기간에 또 마침 FOMC 회의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리스크가 좀 있는 거죠.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리스크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장기채 변동성이 단기채 변동성보다 큰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일부 수익이 많이 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부 차익 실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저 또한 제 포트를 운영을 할 때 매주 금요일 날은 약간 시장이 불안하다 싶으면 신규로 진입을 안 하거나 일부 수익이 많이 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2분의 1이나 뭐 3분의 1 정도 차익 실현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미 수익이 많이 난 게 있으시다 하면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시고 네. 뭐 변동성을 약간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제 예상으로는 크게 시장이 뭐 조정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죠. 네네. 그래도 뭐 일단 보수적으로 가는 게 좋으니까 수익 많이 나신 거는 일부 차익 실현도 나쁘지 않다. 맞아요. 네. 세상 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네. 그래서 이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고,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거나, 어느 정도 수익이 진짜 많이 답보가 됐다면은 뭐 굳이 단기 파동을 이렇게 흔들림을 고민할 필요까지는 없는 단계지만, 왜냐면 이게 시장이 많이 추세적으로 꺾인다 그러면은 그때는 전략을 그렇죠. 다시 잡아야 되지만, 네. 지금은 이제 중간에 출렁출렁 되는 단계니까 다만 그래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주셨고. 자, 그럼 기업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축약시키거나 시류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다라든지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들을 좀 관심을 두는지 뭐 소문으로 들었어라고는 하지만 그 흐름을 한번 파악해 본다면 어떤 기업이 포착되죠? 요즘 뭐 시류가 워낙 뭐 친환경이랑 전기차 쪽으로 가니까 뭐 워낙 많이 들으셔서 뭐 아시겠지만 기존에 전통 사업을 하고 있다가 또 그런 신사업으로 많이 진출을 해서 리레이팅을 할 수 있을 만한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먼저 이제 첫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롯데케미칼을 가지고 왔는데 롯데케미칼. 네네. 네, 옛날에 어제는 사명이 이게 합병이 돼갖고 호남석유화학 네네. 였나? 네,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석유화학 기업이죠. 네. 그런데 최근에 2030년 비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요즘 이 비전 발표하는 게 약간 뭐 트렌드처럼 돼버렸는데 네. 그래서 그 비전 발표에서 2030년까지 수소 매출액을 3조 원, 배터리 소재 매출액을 또 3조 원, 플라스틱 재활용 부분은 1조 원, 기존 사업 개선을 해서 친환경과 안전 분야에서 플러스 3조 원, 해서 토탈 10조 원의 추가 매출을 올리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히 기대되는 부분들은 고마진 성장 사업으로 이제 변할 수 있는 플라스틱 재활용 그리고 수소 사업이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수소 분야를 자세히 뜯어보면 수소 생산, 수소 충전소, 수소 발전소, 수소차용 고압 탱크 이렇게 잘 보면 수소 분야의 모든 밸류 체인을 영위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매출액 목표를 보게 되면 2021년 올해는 이제 그레이 수소를 3만 톤 생산을 하면서 매출액 600억 원을 맞추기로 했고 그레이 수소라는 거는 그레이 수소라는 건 이제 부생 수소라고 하죠. 네. 기존에 석유나 석탄을 발전을 해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수소를 이제 그레이 수소, 부생 수소라고 하는데 그 분야를 이제 600억 원을 매출액을 발생을 시키겠다라고 말을 했고 2025년까지 블루 수소 16만 톤을 생산을 하면서 매출액 6천억 원을 맞추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블루수소, 그린수소 함께 해서 60만 톤을 생산을 하면서 매출액 3조 원을 달성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블루수소라는 것은 부생수소이기는 한데 거기서 발생되는 이 탄소를 포집을 해서 탄소 배출이 되지 않게
만들어서 생산하는 수소를 이제 블루 수소라고 하고, 이 그린 수소라는 거는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서만 만들어진 수소를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풍력이나 태양광을 통해서 만들어진 수소를 그린 수소라고 하는데, 네. 이 친환경 수소의 그 스텝업을 밟아가면서 매출액 또한 뭐 600억, 6천억, 뭐 3조 원 이런 식으로 스텝업을 해나가겠다라는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수소 사업 같은 경우는 캐펙스 투자가 많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선점을 할 경우에 규모의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배터리 소재 사업을 진출을 했습니다. 뭐 그래서- 돈 되는 건 다 하겠다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배터리 전에 유기용 매사업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총 2,100억 원 정도 투자를 해서 대산 공장에 2023년도까지 설비를 건설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2년 남았으니까 별로 안 남았죠. 그래서 이 유기용매 같은 경우는 이 유기용매를 만들 때 CO2, 이산화탄소를 소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친환경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러면 또 ESG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유기용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을 해요. 근데 이 자체 생산을 하게 되면은 이 수입하는 유기용매에 대해서 수입 대체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이 지금까지는 단순한 석유화학 사업을 했다면, 뭐 NCC, 네, 납사 크래킹하는 네네. 뭐 약간 그런 쪽이 주력 사업 아니었나? 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주력 사업이었는데, 이 비전을 말씀드렸다시피 수소의 거의 모든 밸류 체인을 다 영위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배터리 소재 사업도 진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멀티플을 더 받을 수가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12개월 포워드 PER 기준으로 6배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좀 저평가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업사이드가 그래도 한 30% 이상은 있지 않나. 왜냐하면 PR 한 8배에서 10배 정도 준다고 하면은 업사이드 30% 이상 있는 거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을 말씀을 드려봤고, 요즘 뭐 그 네. 원재료라고 하는 에너지 쪽 시장, 아까 이제 뭐 유가하고 뭐 천연가스인데 직접적으로 그 재료값이 올라가니까 아마 판매가도 좀 전이를 하고 뭐 이렇게 구상이 될 예상을 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보통 케미칼, 화학이나 뭐 정유 업체들도 같이 동반해서 이제 상승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데 시장 네. 인식은 그렇게 매칭을 시켜버리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소재 쪽이 요즘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네. 때 아닌 이제 원소 기업부터 해갖고 화학식 요즘 공부하느라고 아주 네, 맞습니다. 고등학교 네. 책을 다시 꺼내야 되나? 네. 뭐 그렇잖아요. 네. 네. 산소, 수소, 탄소. 네. 칼카나마 아라철리. 그 세대가 좀 그렇구나. 자, 두 번째 기업은 또 어떤 기업? 두 번째 기업은 OCI. OCI. 네, 워낙 뭐 태양광 때문에 많이들 아시죠. 그렇죠. 네. 사실은 태양광이 과거에는 정말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친환경으로 온 세상이 태양광으로 다 덮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한 십수년 전만 해도. 그게 10년 전이죠. 그렇죠. 네. 네. 그랬다가 사실 중국이 이제 네. 워낙 그 저가 공세를 네. 들어오면서 네, 시장 자체가 완전 붕괴되는 수준까지 갔다가 맞아요. 생존을 해서 그래도 결국에는 네. 살아남는 승자독식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그런 기업들이 좀 있잖아요. 네. OCI도 그렇고 뭐 물론 셀을 만드는 기업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기업들. OCI는 뭐가 좀 얘기가 됩니까? OCI는 이번 일단은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1년 연간 영업이익 실적이 5,052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영업이익 수준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대 최대 실적 수준이에요. 계속 이제 실적이 크게 성장하지 못하다가 올해 이제 확 급등을 한 건데, 그 이유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킬로그램당 28불 정도 하는데, 이 가격은 이제 연초 대비 거의 300% 정도 증가를 한 가격이거든요. 네. 근데 이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이 중국에서 공급량이 굉장히 줄었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ESG 정책이 굉장히 화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도 있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폴리실리콘 생산하는 기업들이 다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공급이 되는 폴리실리콘이 굉장히 급감을 하면서 시장에 공급 조달 우려가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웨이퍼 기업들이 사전적으로 그 재고를 가지고 오려고 이 폴리실리콘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었어요. 그래서 공급량은 줄고 수요량은 늘다 보니까 가격이 급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해상 물동량은 굉장히 많은데 배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병목 현상 때문에 또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해졌다. 그래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추세가 뭐 10년 전에 우리가 뭐 다 태양광으로 다 바뀔 거야,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약간 광분했던 기대감만 있었던 것보다는 이제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도 2021년 올해부터 해서 2023년까지 이런 추세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OCI의 베이직 케미칼 부분이 2023년까지 거의 3년간 영업이익률이 40%에 육박을 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업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좋고요. 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내용들은 또 이 OCI가 2차 전지 음극재 소재 사업 진출을 발표를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업 다각화 이런 쪽이군요. 역시 되는 쪽에 지금 다 너무 다 그쪽으로 몰리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도 사뭇 들긴 합니다만 워낙 큰 대세이기 때문에 맞아요. 대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이랑 합작사인 P&O 케미칼을 만들었습니다. P&O 케미칼. 네, 뭐 P는 뭐 포스코고 O는 OCI겠죠. 그래서 이 P&O 케미칼의 OCI 지분율이 49%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동등한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P&O 케미칼을 통해서 2차 전지 음극재 관련 소재 사업 진출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흑연계 음극재를 캐파를 25만 톤, 연간 25만 톤까지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회사인 DCR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 2008년에 설립을 했고, 최근에는 인천 미추홀구에 47만 평 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3천여 세대 규모의 주거시설, 그다음에 대규모 상업시설, 업무시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2021년 상반기에 1차 분양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주거단지 개발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2조 원 이상의 현금 유입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사업 분야를 보시면 OCI 그 본업인 폴리실리콘도 중장기적으로 전망이 밝고, 뭐 2차 전지 음극재 소재 산업도 진출을 하고, 자회사 이제 DCR을 통해서 도시개발 사업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또 멀티플을 더 확장을 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땅이 있나요? 그냥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거니까요. 거기서 이제 분양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죠. 보수적인. 요즘 뭐 개발이 가지고 정치권에서는 좀 뜨겁던데. 그렇죠. 뭐 그거는 이제 덧붙여지는 거고. 뭐 본업이 잘 돼야죠. 본업이 일단은 워낙 좋으니까요. 본업이 좋은데에 더해서 이제 2차 전지 소재라든가 이런 부동산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붙으면서 멀티플이 익스펜션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이 OCI 같은 경우도 PR이 7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그래서 멀티플 한 10배 정도 본다고 하면은 이 OCI 같은 경우도 업사이드가 30% 이상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린 롯데케미칼이랑 OCI 둘 다 기존 본업이 잘 되고 있고, 거기에 추가해서 뭐 수소라든가 배터리 소재라든가 부동산 개발이라든가 이런 다른 신사업들이 붙으면서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캐펙스라는 예를 거대한 시설 장치가 들어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부지 확보를 미리미리 해놨던 것들이 의외로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자산 가치를 다시 평가하는 그런 것도 있죠. 부가적으로 뭐 하나 얻어 걸릴 수도 있겠구나. 자, 오늘은 뭐 뒤에 다 전부 케미칼, 화학의 날입니다. 김학준 대리는 고향이 충북 제천이시라고요?
김학준 대리가 나오시면 좀 차분해집니다. 네. 아. 말투도 제가 좀 천천히 해야 될 것 같고. 네네. 뭐 그 지역적인 뭐 그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자, 고향 잘 다녀오시고요. 추석 네네. 연휴 지난 날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문으로 들었었고요. 유진투자증권 위워크 프론티어의 김학준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